돈에 대한 당신의 의식은 그대로 금전운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돈이 가진 속성을 깨달아 돈에 대한 태도, 즉 관점을 바꿔준다면 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돈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신가요? 돈 없는데 계속 나가기만 하네. 쓸 때마다 증발해버리니 너무 힘들다. 돈이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누군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누군간 돈이 줄어서 가난해지는 거지. 돈 있는 놈들이 더해. 만약 이렇게 돈에 관한 고민이 끊이질 않고 돈에 휘둘리고 계시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바로 오늘부터 다른 삶, 즉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의식과 1000억 이상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게요. 더불어 돈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금전운이 높아져서 돈을 끌어당기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책 한 권 읽는 것처럼 유익할 테니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저는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신용카드를 처음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차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와서 12개월 할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어요. 딱 그만큼만 사용하고 쓰지 말자 했는데 어느덧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죠. 온라인에서 물품을 살 때에도 공과금을 내는 것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주식이 폭락을 하며 약 1억 원을 잃었고 지인과 연결된 사람에게 4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가진 자산이 순식간에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엄청난 회의감에 또 절망감을 느꼈어요. 너무 암울하고 힘들었기에 하루에 수십 번씩 극단적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죽지는 못하겠으니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기왕 살려면 조금이라도 더 잘 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배움을 선택했습니다. 배움이 저의 삶을 바꿔줄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책과 강의에 1000만 원을 넘게 할부로 긁었습니다. 그래야 매달 간절함을 상기하면서 노력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를 쓴 것은 장기적으로 독이었습니다. 매번 뭘 사 먹을 때도 마이너스가 누적된다고 느껴져서 부담스러웠고 누구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30 중반인데 주변에 누가 결혼한다, 돌잔치를 한다고 하면 처음엔 축하하는 마음이었는데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다 차단하고 관계들을 단절시켜 나갔어요. 스스로에게 사주는 음식도 삼각김밥, 라면, 가공된 도시락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니 한번 집었다가 100원이라도 더 저렴한 걸 택했죠.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못하는 느낌이 잠재의식에 계속 누적되어 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삶이 아직도 바뀌지 않은 건 내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 여기고 다시 책과 강의에 눈을 더 돌렸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또 할부를 했죠. 그런데 잃어버린 돈과 배움에 투자한 만큼 만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계속해서 악순환의 싹을 틔웠죠. 신용카드로 쓴 돈들은 다 빚이라고 인식되고 결국 사라진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월급을 받으면 바로 그날 즉시 빵원이 되었어요. 돈에 대해 플러스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1조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님이 쓴 돈의 속성을 읽고 또 1300억 자산가인 현승원 대표가 10번도 더 읽었다는 더 해빙을 읽고 신용카드를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내가 돈에 대한 의식과 감정이 올바르지 못했구나. 당장 살기가 버거울 수 있어도 지금부터 바꿔서 이 관성을 끊어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여러분은 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풍요로우신가요? 아니면 불편하고 불안하신가요? 돈에 대해 배울 때는 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부모님? 친구? 갑자기 주식이나 코인으로 졸부가 된 사람? 로또 당첨된 사람? 아닙니다. 배울 대상이 아닙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그릇인 그런 사람들에게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자산을 읽어내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만 하죠. 무일푼에서 1조 자산을 이룬 스노폭스의 김승호 회장님, 부자들의 구루가 알려주는 더 해빙, 시크릿의 원조격인 책 부는 어디서 오는가, 이 외에도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돈을 잘 다루고 부를 일군 사람들이 말하는 돈에 대한 의식, 돈에 대한 철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수많은 돈을 벌어보고 잃기도 하고 모으고 유지하고 불리고 그렇게 계속 다뤄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주와 마찬가지로 돈 역시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돈이 가진 힘과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력은 질량이 무거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력해지죠. 이처럼 돈도 뭉칠수록 무거워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모을수록 모으는 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또한 돈이 붙는 속도도 점점 빨라져서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동으로 버는 수입보다 금융자산이 만들어내는 소득이 커져서 경제적 자유에 이르게 만들어주죠. 혹여 작은 돈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고 대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거든요. 그 돈이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돈의 속성은 바로 돈은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인격체로 보는 순간부터 돈에 대한 관점, 즉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한번 돈을 보면서 인격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은 생각을 하고요. 돈은 감정도 느낍니다. 그리고 돈은 대화도 하죠. 돈은 좋아하는 곳이 있고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걸 좋아하고 헤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돈은 사람과 대등한 관계를 원해요. 자기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을 매력없다고 느끼고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죠. 돈은 돈에 목숨 거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받들어 모시는 것도 싫어하죠. 반면에 돈은 자기가 있든 없든 스스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불행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하고 싶지는 않은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죠. 6천억 자산가인 켈리체 회장님도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일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돈은 자신의 인생을 더 값지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이게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또 돈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연인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해주면 그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고 마음이 커지는 것처럼 돈 역시 연인처럼 소중하게 대하고 믿어주고 활짝 웃게 해줄 때 풍요로운 에너지가 증폭됩니다. 돈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움직여주는 소중한 파트너인 셈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의 정의로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돈 역시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대물리학인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중슬릿 실험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실험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죠. 파동으로 존재하던 빛이 관측을 하는 순간 입자로 바뀐다.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즉 이중성을 가진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이처럼 돈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돈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돈의 성격과 에너지가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돈은 풍요로움의 입자이고 풍요로운 에너지가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요.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돈은 사용하면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돈은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은 항상 다른 걸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옷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음식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전기나 수돗물로 바뀌기도 하죠. 차나 신발, 시계도 그렇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능력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돈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죠. 이처럼 돈은 자신의 에너지인 풍요로움을 제공을 해줍니다. 돈은 자유자재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선택을 현실로 나타나도록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용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해서 세상에 순환된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누군가에게 가서 또 변화하고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 사장님은 그 돈을 가지고 원두를 사기도 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원두값을 받은 사람은 원두를 재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원두를 운반하는 사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역시 자신의 노동력을 위해 음식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사겠죠. 그렇게 돈은 무한히 순환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와 좋은 감정이 만들어진 돈은 친구들을 데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돈은 생각을 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누구에게 가서 어떤 것으로 바뀔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게 가면 위험할지 불행할지
아니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지. 돈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곳곳에 스며들어 돌아다니죠. 따라서 돈의 고마움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할수록 금전운은 향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소비와 사치를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허세와 허영심으로 소비를 하면 마음은 불편해지죠. 돈의 입장에서도 실속 없이 자기를 떠나보내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박, 로또, 코인 이런 것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며 사는 사람과도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를 다룰 줄 모르는 그릇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과는 연이 닿는다고 해도 결국엔 다시 헤어지게 되어 있죠. 움켜쥘수록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할수록 오래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이 돈의 속성입니다. 마치 연인 또는 가족처럼요. 근데 복권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면 어떻게 돈을 불리냐고요? 작은 돈을 계속 뭉쳐가면서 그릇을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과 부동산 혹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좋은 곳에 좋은 사람에게 보내주면 되는 거죠. 수천억 자산가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정말 찐 부자들은 마음이 급한 돈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살 때에는 회사를 산다, 동업을 한다와 같은 개념으로 투자를 하죠.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어서 경영진들의 성품을 보고 재물을 보고 비전이 그려지는 곳, 즉 시각화가 되는 곳에 돈을 보내주죠. 그렇게 투자를 하니 회사를 급히 팔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과거에도 부자였고 현재도 돈을 잘 버는 부자이며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회사와 연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보내준 돈은 그곳에서 잘 지내다가 새끼를 낳아서 나에게 찾아올 거예요. 반면에 돈을 아무리 잘 번다고 해도 지구와 인류에 해로운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 술, 도박, 장래 혹은 등쳐먹는 일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의 경영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돈을 의식하고 느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을지를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자수성가를 한 찐 부자들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지구와 인류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이로움을 제공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좋음이 좋음을 불러온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거든요. 아무튼 종합을 해보자면 돈을 인격체로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배려하는 태도가 평생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처럼 돈에게도 좋은 지갑, 좋은 통장에서 지내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통제하고 붙잡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맞고 썩게 되니까요. 돈을 연인처럼 자식처럼 여기고 좋은 에너지로 좋은 곳에 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함과 충만함을 느끼면 장땡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지 하는 마음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혹시 적나라하게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 같고 죄책감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돈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뺏고 빼앗기는 경쟁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아닙니다. 가치를 창출하고 창조하는 게임이에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면서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 부는 충분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부의 고갈은 불가능하죠.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건축 자재만 가지고도 전 세계 모든 가정이 워싱턴 국회의사당만큼 큰 저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고요. 미국 땅에서 경작한 작물만 가지고도 모든 사람이 비단을 입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최고급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난은 없고 풍요로움만 있다는 진실을 빨리 깨달아야 해요. 마치 질병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멀쩡한 우유를 마셔도 상했다 생각하면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를 생각하세요.
그런데 가난하고 결핍된 상태에서 풍요로움을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게 일반이죠. 하지만 조급함과 불안함이 만들어내는 주파수, 그 파동은 곧 우주의 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계속 부족함을 끌어당기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 감정은 불안함, 초조함, 조급함이 아니라 핵심은 편안함, 감사함입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영상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금전운을 높여줄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돈에 대한 의식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야 걸어다니는 자석이 될 수 있다. 즉, 없음의 관점에서 있음의 관점으로 안경을 갈아 끼자. 부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의식, 돈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전운을 높여주기 위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의 온갖 잡동사니들을 꺼내서 정리하라.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여 정리정돈을 해주세요.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사고 쌓아두는 것은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오던 부도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돈에게 감사 인사를 하라. 우선 돈이 주는 혜택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혜택을 주는 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해지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추가로 돈이 주는 혜택들을 댓글로 달아서 공유를 한다면 내가 찾지 못한 혜택들도 알게 되어서 서로 금전운이 증폭될 겁니다. 즉시 행동하는 자에게 부의 에너지가 흐른다고 하니 좋은 기운을 서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철학과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부에 대한 의식을 잠재의식에 심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학원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 이상 어치버였습니다.